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 끝난 것 같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지사가 되기 전부터, 대선 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전 의원입니다. 진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뭐 심상치 않아요. 예. 어쨌든 어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재명은 간단한 인간이 아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대단한 싸움꾼이다. 이겼다. 이재명이 이겼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뒷이야기입니다. 네. 자, 얼마나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 엑스파일을 쥐었을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된 의혹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자, 그 과정에서 문준용 엑스파일을 이재명 지사가 쥐고 있다고 하면 미리 눈치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손을 쓰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예. 아주 명백한 거기 때문에 하나둘 이제 저희들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들이 이제 시작할 텐데, 그 신혜식 대표가 또 우리 자료 준비의 귀재인데, 자료 준비한 준비했어요. 것부터 먼저 보시죠. 준비한 것부터. 자, 먼저 일단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도 나는 공직을 아들 취업시키기 돈벌이에 공직을 이용하지는 않았고, 시장 책무 130% 이행에 성과 냈고, 공약 이행률은 96%입니다. 그대의 지지 후보는 공직자일 때 위에서 말한 부분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아주 섬뜩한 표현이죠. 섬뜩한 저희 표현입니다. 보면 네. 그대의 지지 후보라 하면 예. 문재인 후보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자, 공직자일 때 위에서 말한 부분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위에 말한 부분이 뭡니까? 공직을 이용해서 아들 취업시키기. 돈벌이에 공직 이용하기는 안 했고. 그건 뭡니까? 문재인 후보는 그런 사람이다. 공직을 이용해서 아들을 취업시켰고 돈벌이에 공직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인지 예. 아주 저기는 분명하게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게 시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저게 언제입니까? 예, 저 시기가 2017년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걸 보면 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바른미래당, 당시는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문준용 문제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은 저거 2017년 1월이고 이미 2016년 11월경부터 문준용을 암시하는 듯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자, 저 정도 발언을 하려면 뭔가 이재명 변호사인데 변호사 입장에서 뭔가 물증이 없이 저렇게 자기 이름으로 글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미 저때 뭔가 분명한 문준용에 대한 물증을 쥐고 있었다. 엑스파일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는 또 한번 주목합니다. 중앙일보의 그 강찬호 논설위원이 쓴 그 이재명 빨대 기사를 저희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 빨대. 예, 이재명 빨대가 있다. 그게 누구냐? 남광우다. 남광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강찬호 실장은 쭉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썼는데, 그때 기사를 보면요, 분명히 나옵니다. 남광우. 자, 과거에 이 대학교 후배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남광우 씨가 성남시장에 되자마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남광우 씨가 알고 보니까 2007년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들어간 그 즈음에 차장으로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준용의 취업부터 뭐 특혜 의혹 또는 뭐 황제 무슨 해외 출장 의혹까지 뭐 등등 나오는데, 물론 이건 다 의혹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만한 빨대가 남광우 씨고, 어쨌든 남광우 씨는 그 뒤에 그 뭐 선거 캠페인에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보면 이미 이재명 지사는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 구체적인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다. 왜냐하면 저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고 이재명 지사도 후보고 안희정 지사도 후보고 다들 후보로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고 뭐 치고받고 하는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중에는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쫓아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재명이라는 후보는요.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유, 왜 깜빡 안 나왔어? 되죠. 왜 나왔어? 그랬고 안희정과 문재인은 이파진으로 봤는데 이재명이 갑자기 막 사이다 발언 하면서 치고 올라와가지고 안희정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뭐 문재인 후보가 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2, 3등을 한 걸 보면 그렇죠. 뭐 기세가 대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때 2016년 11월, 2017년 1월 이미 저렇게 소신 있게 문준용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남광우 씨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자 오늘의 초점이 이겁니다. 아, 그 남광우. 그 남광우. 그 남광우의 이제 문제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또 시점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 자 보십시오. 2017년 4월쯤에 문준용 씨 이 문제가 폭발적으로 이제 거론되고 네.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헛발질한 팀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아,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그거는 가짜 이- 녹취 파일. 예. 네. 녹취 파일을 조작해가지고 저렇게 네. 된 건데 이게 사실이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제 그 시점을 갖다 쭉 보니까 예. 자 4월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지난 경기도 이제 지사 경선에 들어갑니다. 그때 전해철이라고 친노의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붙었습니다. 네. 근데 전해철 의원은 친노 친문의 핵심일지는 모르지만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겼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경군 김씨 트윗 계정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아. 그래서 4월 달에 자 문준용 특혜 의혹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검찰과 경찰이 4월 10일 날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이제 그 이 사건을 이첩받아가지고 트윗 본사에 막 해경군 김씨 계정주가 누구냐 이런 걸 막 문의하고 막 시끄러워집니다. 네. 그랬는데 5월 달에 9월 달에. 이건 4월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 4월 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 4월 달에 해경군 김씨 계정 때문에 이게 시끄러워졌는데 5월 달에 우리가 말했던 그 이재명의 빨대 아. 남강우가 시끄러워지니까 입을 열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마어마한 자리에 영전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리면 어떤 자리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우리도 볼까요? 준비한 예, 저희가 또 어마어마한 자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걸맞는 예. 캡처 화면을 어마어마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띄워놓겠습니다. 예. 자, 저게 이제 환경보전협회. 이거 예. 뭐 저게- 어마어마한 자리입니까, 이게? 예, 왜냐하면 들어보십시오. 네. 저게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보전협회입니다. 예. 근데 회장님은 서울대 교수가 무보수 예. 비상근 네. 좀 명예 이름으로 이름을 걸어놨습니다. 회장직에. 그러니까 이분은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자리는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 부회장이 사실상 저 조직의 실제 리더입니다. 아. 그 상근 부회장, 그러니까 저 자리는요, 공식적으로 환경부 산하의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상근 부회장, 그러니까 명예와 이름이 있고 비상근인 무보수인 회장과 별도로 상근 부회장이 조직의 책임자인데 그 자리에 남강훈 씨가 갑자기 발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요. 예. 전경련도 그렇잖아요. 네. 회장은 명예 딱 그렇죠. 갖고 나는 회장입니다. 딱 부회장이 하고 실세죠. 부회장이 실세잖아요. 돈은 다 자기가 막 결제하고 또 예. 급여도 받고 자동차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재배준 분의 말로는 예. 자 어쨌든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지난 4월에 문준용이 문제가 올라왔고 네. 해경군 김씨 트윗 계정이 뭐 미국에 알아보니 많이 하는데 시끄러워지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빨대가 남강훈 씨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닷없이 남강훈 씨가 바로 다음 달 5월 달에 5월 2일로 뭐 저는 뭐 이렇게 제보를 받았지만 저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남강훈 씨가 환경보전협회하고는 그렇죠. 뭐 우리가
아니 성남시청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했고 과거에 고용정보원에 차장을 했고 이분은 내가 보니까 무슨 공기업이나 이런 관변단체는 또 뭐 계속 단물을 빨아먹고 다니는 분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뭐 본인 능력이겠지만 예. 근데 문제는 환경보전단체라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죠.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사람 저 자리는 제가 들은 거로는 연봉이 어쨌든 1억이 넘어요. 어쨌든 우와. 상근 부회장이라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저 인사권도 있죠. 뭐 운영권도 있죠.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그동안에 환경운동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남강우가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단체들도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낙하산 중에서 낙하산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부에 출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가요. 낙하산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저 또 잠깐 세볼게요. 백석이업 그 사건 났을 때 예. 지역난방공사 사장 이분도 낙하산 아닙니까? 이분은 뭐 잘 몰라요. 전혀 모르고 이분은 어디 했던 분인지 아십니까? 어디 했다면서? 국회 도서관장 했던 분입니다. 아, 이번에 코레일 사장도 운동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도서관장이라는 건 뭐냐면 정당에서 그냥 그동안 고생한 사람 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국회 도서관장을 지낸 분이 이미 이분은 한번 덕을 봤는데 또 이야. 센 자리입니다. 그거 지역난방공사 사장. 그러니 지난번에 보고하다가 피식 웃어가지고 그때 뭐 국민들의 공문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가 정치권 주변에서 뭐 자리나 탐하는 자가 그런 걸 하니까 사람이 죽고 난리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문성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환경보전협회 상근 부회장 자리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자리를 이재명 빨대라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예. 이 환경보존협회,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협회잖아요. 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텐데, 예를 들어서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뭐 건물 진다. 그럼 환경보존협회가 여긴 져야 되겠습니다. 여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이거 힘들잖아요. 이거는 그냥 환경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국가기관입니다. 예. 환경부 산하의 공식 기관입니다.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혜식 대표 말대로 파워가 엄청나죠. 개발 이런 데 건설 개발에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스카우트를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면식이라도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이 과거를 보면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대학 후배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그 전에는 고용정보원의 차장이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아니 환경 물론 뭐 과거에 뭐 환경 환자 들은데 뭐 단체인데 가입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환경단체 이 어마어마한 이 협회의 상근 부회장으로 가기에는 한 100% 부족한 사람이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전문성이 갔을까? 없죠. 왜 갔을까? 시기가 4월 달에 이 트윗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자 바로 5월 달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문준용 X파일 빨대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스카웃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또 누가 중간에 끼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스크린 같은 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어차피 청와대가 이제 인사 같은 거 할 때 공기업 무슨 산하단체 등등에 이제 할 때는 감사나 뭐 대표나 뭐 이런 상근 부회장이 할 때는 하는데 안 알아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알고 있겠죠. 이게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조국은 무능한 사람이고 왜 이 중요한 자리에 남강우를 앉히지? 누가 봐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퍼즐을 끼워 맞춰 보면 자 2016년 11월, 2017년 1월 다른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세게 제기하기 전에 이미 이재명 지사는 문준용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했다. 그 뒤에는 이재명 빨대로 보이는 남강우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남강우가 문제가 확산되던 올해 5월 달에 갑자기 정권과도 관계없는 듯 보이는 환경보전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영전됐다. 이야. 뭐가 보이죠? 입막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좀 뭔가 좀 수상한 부분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전문성도 없고.
그렇다고 뭐 경력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자리는 전문성, 경력, 또 뭐 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정권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렇죠. 캠프에 있는 바로 사람들은 그겁니다. 막 하는데 캠코더. 캠코더 아니잖아요. 예, 예. 캠코더. 그러니까 캠코더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근데 네. 문재인과는 직접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느닷없이 한 거는 이재명하고 또 친했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왜냐하면 문바들은 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왜 하필이면 이재명의 최측근을 그 좋은 자리에 앉혔을까? 알지? 열심히 이런 여기서 하고 딴 생각하지 마. 이런 의혹을 누구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김혜경 씨 트윗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정의를 위하여 네. 김혜경으로 의심되는 그렇죠. 트윗이죠. 이게 보면 날짜가 나오죠. 네. 16년 12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빠릅니다, 저것도. 저기도 빠르요. 네. 좀 전에 이재명 트윗은 17년 1월이고 네. 이거는 16년 12월이니까 뭐 거의 뭐 한 달 차이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최순실 정유라 2대 입학시킨 게 뭐 문제겠어요. 문재인 아들은 아직 고용정보원에 다니나요? 그만두셨겠지? 금수저 좋겠네. 자, 이 시절에는 이거 고용정보원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정보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과거에도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후보한테 졌을 때도 저 문제는 거론됐기 때문에 거론할 수가 있지만, 저렇게 자신 있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미 저게 이제 뭐 문제 없다고 이렇게 다 이제 했는데 저렇게 다시 문제 제기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해경군 김씨 트윗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해경군 김씨는 김혜경이다. 근데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기소를 중지한 겁니다.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도 김혜경 씨도 썼겠지만 저 트윗은 굉장히 많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저 안에 든 내용들은 일반인들은 알기 힘든 뭔가 고급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왜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소 중지를 했을까? 언제든지 청와대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새로 수사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검찰도 무슨 약점을 하나 딱 잡은 거 아닌가, 그런 다 생각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하나 쥐고 있고 검찰도 쥐고 있고 필요할 때 써먹겠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약점을 잡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뭐 민주당 뭐 약점 잡혔냐 물어봤는데, 민주당이 잡힌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잡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저것들만 보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문준영 이름을 거론하고, 심지어 아까 그 이재명 지사의 트윗은 공직을 이용해서 뭐 돈을 벌고 뭐 아들을 취업시키고. 굉장히 난 그런 짓 씁니다. 안 했다. 저 정도를, 아니, 본인 SNS에 이재명 지사가 쓴다는 건 뭐냐면, 저거 허위면요, 아, 이거. 날라갑니다. 그렇죠.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 그런데, 대선 이후에도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저걸 갖다 공개적으로 딱 쓴다는 거는, 진짜 뭔가 쥐고 있다. 그리고 그 쥐고 있는 거는 중앙일보 기사처럼 이재명 빨대로 보이는 남광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남광우가 알고 보니까 5월달에 이미 본인사 비슷하게 가 있더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혹시 이재명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측과 뒤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자, 남강우 씨, 섭섭하지 마세요. 좋은 자리 하나 알아봐 드릴게. 대신에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재명 좀 기다려봐.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씨가 뭐 검찰만 가면 뭐 점심 먹으러 나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내 경찰 가서는 좀 그냥 나야 나 이재명. 그냥 그랬어. 근데 검찰은 알잖아. 위에 전화할 수 있잖아. 해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안 들어가. 저번에 술 먹다가 뭐 임종석 오라 그래 그랬는데 가갖고 얘 조국한테 전화해봐. 조국한테 뭐 이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예.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들끼리의 담합입니다. 네. 국민들은 섞고 있고 언론 보도만 보면 이거 뭐 당장 이재명 지사 감옥 가야 될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무죄 선고받은 것처럼 뭐 국민들 앞에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도 그래 잘했다. 오늘 또 김경수 지사도 저도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진짜 지켜보는 국민들은 염장 열장지는 치는 거죠. 겁니다. 화나는 자,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오늘 이거는 사실상 단독 보도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재명의 빨대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스카웃돼서 지금 한국보존협회 상금 부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있더라. 기분 나쁘다. 뭔가 뒤로 받았다.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다. 야 정말 이런 걸 근데 왜 기자들은 취재해서 보도를 안 하죠? 아 그러니까요. 아 신의 한 수가 그래 최고의 방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리를 환경 시설관리공단 고용정보원 이 무관계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보니까. 갖고 있으니까 아 정말 찝찝합니다. 찝찝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좋은 정보 이렇게 취재까지 해주시고 조선일보 기자들이랑 역시 다릅니다. 출신은.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우리 아들도 이렇게 좀 좋은 자리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업 자리 보냈으면 좋겠는데 요즘 취업하기 어렵죠. 예. 이런 소식 듣는 부모들의 마음은 더 속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신의 한 수 40만입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이 40만의 주역들입니다. 예,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